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 것을 가지고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힘을 이야기했는데 힘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중에 양력, 강력을 합쳐서 핵력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든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 힘을 보시고 싶으시면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원자력 발전이 일어나는 곳에 가셔야 돼요. 태양을 봐도 괜찮아요.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 핵 반응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여러분 주위에서 속도가 변하는 현상은 대부분 다 중력과 전자기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중력은 보여드렸죠. 또 보여드릴까요? 아니죠. 예, 물체가 낙하하는 것은 처음에 속도가 0인 등속 운동으로 있었는데 손을 놓는 순간 속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물리학자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이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끄거나 켤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멈춰 있던 컴퓨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텔레비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힘일까요? 중력은 아니에요. 중력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걸 이렇게 집어 던져야 되죠. 네, 전자기력입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다 전자기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실제 원격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전자기력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전자공학만이 여러분이 원격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기와 전자가 중요한 것이죠. 힘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힘은 두 물체 사이에만 작용합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두 개가 존재하면 둘 사이의 관계로서 힘이 주어지는데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중력과 전자기력 이야기만 잠깐 해보려고 해요. 또 수식이 나왔네요. 자, 중력은 거리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으로 그 크기가 주어집니다. 제가 이 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전자기력이 이것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죠. 물론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왜 똑같은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이라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힘의 형태가 똑같다는 것, 이것이 우주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행성들의 모습과 행성의 궤도와 가장 작은 원자들의 모습이 거의 유사한 운동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F는 ma와 이 중력에 대한 식을 사용하면은 갈릴레오가 했다는 중요한 실험 있죠.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사람들 앞에서 논쟁도 해야 했고요. 당시 피렌체의 권력자가 갈릴레오를 초대해서 당시 학자들과 막 싸움도 붙입니다. 자, 이 식의 왼쪽은 F는 ma에서 ma를 쓴 겁니다. 여기서 m은 떨어지는 물체의 질량이죠. 오른쪽은 중력이에요.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는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이 나오죠. 거리는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인데 지구의 반지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사실 무시할 만해요. 그래서 저 거리는 그냥 지구의 반지름입니다. 이 식에서 보시면 등식의 양쪽에 모두 다 물체의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한 수학을 이용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구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갈릴레오가 했던 그 유명한 실험을 한 줄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수학의 강력한 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들 이야기는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합치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과를 보면 떠오르는 물리학자가 누구세요?
네, 뉴턴이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사실 뉴턴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나? 그렇죠? 답 혹시 아세요? 뉴턴이 살던 시대에 당연히 그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은 있었어요. 그 누군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달이 왜 안 떨어지지? 별은 왜 안 떨어지지? 자, 그에 대한 답은 위대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둘로 나누죠.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지상의 세계에서는 물체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천상의 세계에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야기했던 완벽한, 멈추지도 않고 완벽한 원궤도를 완벽한 구형의 물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눈 것이죠. 달은 천상의 물체예요. 사과는 지상의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떨어지고 달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나름 나쁘지 않은 설명이고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뉴턴이 왜 그러면 이런 좋은 답이 있는데 달이 안 떨어지는지를 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그림 때문이죠. 이 그림은 갈릴레오가 스케치한 겁니다. 갈릴레오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망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가 아니었지만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을 본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달의 모습을 스케치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라라, 달이 돌덩어리네. 달은 완벽한 구형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 말에 따르면 완벽한 도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망원경으로 본 달의 모습은 돌덩어리였어요. 자, 이제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달은 돌덩어리인데 왜 안 떨어질까요? 여기서 뉴턴은 한 번 도약을 합니다. 달은 떨어져야죠. 돌이니까. 근데 왜 안 떨어지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말 자체가 안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요. 달은 떨어집니다. 돌덩어리니까. 그런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달은 떨어지는데 땅에 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데 땅에 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끔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물체가 떨어지는데 땅에 닿지 않는 방법은 땅도 같이 꺼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제가 이 물체를 그냥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지만 던지면 날아가다가 떨어집니다. 세게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다가 떨어지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구에서 대포를 쐈는데 원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대포알이 떨어지는 동안 땅바닥이 꺼지고 있네요. 아니죠. 땅바닥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겁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대포알은 계속 땅으로 떨어지는데 지구가 둥근 만큼 땅이 꺼진 효과가 나오는데 땅이 꺼진 거리가 이 돌의 또는 이 폭탄의 낙하 거리와 똑같아서 이 돌은 계속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턴이 달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이 사과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땅에 닿지 않는다는 답을 낸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뉴턴의 역학은 지상과 천상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상을 기술하는 역학이 필요 없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역학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별을 설명할 수 있고 곧 뉴턴은 자신의 저 F는 ma를 이용해서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의 그 위치를 다 구할 수 있게 해주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은하와 우리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단 한 줄의 수식으로 통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죠.